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온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는 따뜻한 기억과 아련한 감성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전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날 밤 젊은 여자가 얇은 잠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벗었고 그 속에서 지완 씨가 4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흉터가 드러났다. 차가운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오래된 나무 창문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72세의 지완 씨는 젊었을 적 절친의 장례식에서 돌아왔다. 집안은 적막하고 쓸쓸하게 변해 있었다. 부인이 돌아가신 지 5년, 혼자 지내며 적막에 익숙해진 그였지만 오늘 밤은 뭔가 낯설고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는 외투를 걸고 난로에 불을 지핀 뒤 침실로 들어갔다. 방 구석에 걸린 거울이 작은 전등의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면도칼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러다 그는 멈칫했다. 거울 속에는 그의 모습만이 아닌 조용히 그 뒤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얇은 잠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었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바로 그 여자는 그가 40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의 아내였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을 다시 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라지지도 않고 유령도 아니며 피투성이도 슬픔에 젖지도 않았다. 다만 그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당황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꿈도 귀신도 아니었다. 아마도 너무 오래 잊혀진 어떤 것이 지금 거울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리라. 그날 밤 이후 지완 씨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앉는 습관이 생겼다. 더 이상 면도칼을 들지 않았고 희미한 흰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대신 거울 속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아내라 부르던 인생의 동반자이며 자식들의 어머니였던 그녀와 그녀는 매일 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이 들지도 변하지도 않은 채 얼어붙은 기억 같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나타나는지 묻지 않았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간도 잣대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침묵 속에도 의미가 담긴 곳이었다. 나는 네가 늙었을 때만 나타나. 그녀가 숨결처럼 조용히 말했다. 젊었을 땐 네가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는 마른 웃음을 내며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원망하지 않고 슬프게 말했다. 넌 나를 좋아했지. 하지만 사랑이란 내가 지친 모습도 상처 입은 모습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보는 거야.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는 거고. 하지만 너는 내가 왜 자꾸 등을 돌리고 자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그 말은 조용히 그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원망이 아니라 진실이기에 더욱 아팠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다. 조용히, 책임감 있게, 충분히.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녀가 감춰온 상처와 어둠을 외면했다. 지금 거울을 통해 그녀의 일부 기억이 돌아왔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묻고자 하는 것. 넌 아직도 나를 이해하고 싶니? 아니면 예전처럼 침묵할 거니? 어느 날 밤 지완 씨가 거울 앞에 앉았을 때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익숙한 온화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가슴을 막는 듯한 무거움이 감돌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타났지만 이번엔 웃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서서 천천히 얇은 잠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얼굴이 빨개져 마치 젊은 시절처럼 말문이 막혔다. 너 왜 그러는 거야? 난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긴 흉터를 드러냈다.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았다. 오직 오래된 아픔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다. 지완 씨는 자신이 만든 흉터임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흉터는 그녀가 바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1989년 네가 술 취해 그릇을 던졌을 때 생겼어.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절대 잊지 않았지. 그는 말문이 막혔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 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았다. 사소한 다툼, 몇 분간의 화였지만 그녀는 평생 그 상처를 감추며 살았다. 난 평생 이걸 숨겼어. 그녀가 계속 말했다. 네가 보지 않길 바랐으니까. 내가 흠없는 여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이걸 봐주길 원해.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해 주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가 그녀뿐 아니라 수년간 무심하고 냉정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날 밤 지완 씨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그에게 흉터를 보여준 후 사라진 자리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바람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죽은 아내와 진정으로 마주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결코 이해받지 못한 무언가로서. 그는 과거의 순간들과 그녀의 미묘한 표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이라 여겼던 그녀의 침묵, 등을 돌리고 자던 밤들, 이불 가장자리를 꼭 쥐던 손. 그는 그저 여자는 변덕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다르다. 거울 속 그녀는 유령이 아니다. 저 너머 영혼도 아니다. 그녀는 그가 잊었던 기억이다. 한때 사랑했고 함께 살았지만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림자. 말하지 못한 질문들, 오래된 슬픔. 그녀가 나타난 건 위협하거나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랑은 단지 돌보고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다. 사랑은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말하지 못한 고통, 숨겨진 지침, 조용한 상처를. 그 거울은 거울이 아니다. 문이다. 그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문. 다음 날 아침 지완 씨는 낯선 마음가짐으로 잠에서 깼다.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닌 가벼움과 평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침실로 들어가 거울 앞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울에는 늙고 조금 지친 그의 모습만이 비쳤다. 그러나 눈빛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책상 위 거울 앞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부드럽지만 또렷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마침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봐줘서 고마워. 거울 속 누군가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봐. 그는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거울 속 그녀와의 순간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죽음 뒤에 남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진실, 이해받지 못한 감정,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다. 죽은 이는 묘지에만 있지 않다. 기억 속, 아직도 마음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고 빛나는 순간뿐 아니라 흉터와 침묵, 아직 말하지 못한 실수와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익숙한 길 위로 따뜻하게 비추고 새들의 노래와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마치 깨어난 사람 같았다. 인생은 계속된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본다.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열린 채로.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손으로 만질 수도 이성으로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 기억, 다하지 못한 말,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 남아있다.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이고 완벽한 순간만이 아니다. 그것은 결함과 어둠을 마주할 용기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다. 때론 일상의 작은 무심함과 침묵이 사랑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일 줄 안다면 거울 속 누군가가 돌아와 우리를 깨우고 해방하며 진정한 사랑을 할 기회를 준다.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이를 깊이 바라보라. 완벽하지 않고 젊지 않더라도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마주할 용기, 이해할 용기, 용서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기억이라는 거울에서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예리한 눈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라.